sugar sweet. Don't let nobody touch it unless that somebody's me. I gotta be a man, there ain't no other way. Cause girl, you're hotter than a Southern California day. I don't wanna play no games, you don't gotta be afraid. Don't give me all that shy shit, no makeup on, that's my sugar. Yes, please, come and put it down on me. I'm right here, 'cause I need a love, a little sympathy. So baby, just show me good loving, make it alright. Need a little sweetness in my life. Sugar,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down on me. Yes please, come and put it down on me. Right here, I need love, a little sympathy. Show me good loving, make it alright. Need a little sweetness in my life. Sugar, yes please, won't you come and put it down on me, down on me.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네, 오늘의 신청곡 또 네. 금요일마다 지장군님께서 그렇죠. 신청해 주시잖아요. 오늘은 마룬5의 슈가, 굉장히 슈가. 신나는 곡이 나왔는데 네. 뭐 요 노래 오늘 네. 주제와 어떤 연관인지 뭐 물어볼 추론이 필요도 필요 없죠.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날씨도 좋고 이제 뭐 불금 저녁의 시작 아닙니까? 뭐 이아이하고도 연관이 있고 텐션을 확 끌어올려 보자 이런 취지로. 네네. 제가 오늘 이렇게 어깨도 이런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러게요. 뿜뿜하는 분위기로 옷을 네, 입고 금요일답게 오셨네요. 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설탕색으로 좀 입고 와봤어요. 네. 홍승표님, 지장군님 아이보리색 갑옷을 착용했다. 약간 베지터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정말 저희가 안 그래도 방송 전에 얘기했는데 네. 지장군님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여리여리하세요. 그래서 몸매 관리 비결에 대해서 지금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여리여리는 아닙니다. 지 요정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다. 제 그럴 생각에. 일은 없습니다. 평생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베지터 하하하하 하시고 계십니다. 견갑이라고 하셨습니다. 견갑. 네. 베지터. 다들, 베지터 반응 좋네요. 댓글에서. 베지터. 네. 베지터가 누군지는 아세요? 알죠, 알죠. 알죠? 네.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렇죠. 초록색 네. 친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장군 갑옷설 베지터라니 다 지금 좋아하시네요. 베지터. 그러게요. 네. 다들 이제 추억의 네. 캐릭터를 그러니까요. 이제 머릿속에 소환하시면서 네, 저는 즐거워하고 크리링을 계시는- 좋아했는데. 아, 네. 크리링이 그 자그마한 친구. 네네 맞아요. 그 천하제일 무도 대회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네. 이 아이는 뭐 좀 잠시 후에 보고 이 아이와 이 슈거가 무슨 연관인지 네, 네. 이제 아실 만한 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오늘 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 이거 대통령 관련 기사는 뭐 이전 정부까지는 청와대는 어쩌고 저쩌고 청와대는 네. 오늘 뭐 청와대에 따르면 이런 식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청와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실에 따르면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좀 대통령실에 저는 따르면 좀 싫었어요. 어정쩡했죠. 네, 이거 오독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 후보 5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 5개입니다. 국민의 집, 이건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다. 이런 뜻이라는데 저게 국민의 힘하고 좀 비슷하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저거 논란이 오독할 예상이 된다고 가능성이 합니다. 커요. 그리고 국민청사, 이거는 국민을 위한 관청이다. 이런 의미인 동시에 저거를 들을 청, 생각할 사자를 써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을 생각하겠다. 이런 뭐 의미도 담았다고 하고요. 이태원로 22, 저거는
영국 총리실인 다우닝가 10번지를 참고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그냥 주소를 집무실로 써서 그냥 대통령이 일하는 곳도 주소 중에 하나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왜 맞아요. 네이버 신사옥도 그 주소지 그 그러니까요. 직원을 가지고 했잖아요. 카페 중에도 저런 데가 많더라고요, 네, 요즘에. 네. 그리고 또 뭐 민음청사, 이것도 국민의 소리를 듣는 관청. 바른 누리는 바르다와 세상을 뜻하는 누리, 이 두 개를 결합한 수누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은 명칭이다. 이렇게 5개를 선정했는데 대통령실 새 이름 위원회가 그 응모작이 3만 건이나 됐대요. 이 정말 큰 3만 관심을 건을 끌었네요. 되게 깊이 심사한 끝에 저렇게 5개를 선정을 했고요. 국민 생각함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9일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 선호조사 결과를 70,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배점을 30으로 해서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영 선배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 그닥 다 그저 그래요. 아 저는 그냥 저 너무 솔직합니까? 뜻을 집어넣고 이런 거 그런 것보다 전 그냥 심플하고 이태원로 22? 네, 이태원로 22 하면 이렇게 뭐 의미를 굳이 부여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사를 이태원로 22에 따르면 아 요것도 익숙해지면 괜찮을까요? 아 그렇기는 하네요. 네. 오늘 근데 다운인가 10번지도 사람들이 쓰고 나니까 익숙해진 것처럼. 네, 뭐 막상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럼 이태원로 22보단 이태원 길 22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길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많은 자, 네, 코코둥절님이 의견 영훈 누나 보내주시고요. 앞색 들어오겠다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닥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떡하지? 어떡합니까? 네. 네. 아 참. 이태원로 22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네요. 그러네요. 네. 네. 무난하긴 하네. 이태원로 22. 네. 영문 명칭 생각하면 이태원로 22가 제일 나을 것 같다. 앞색 크크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로 뉴스를 전할 때를 생각해보면 네. 오늘 이태원로 22에 따르면 네. 또 괜찮네요. 해보니까. 익숙해지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국민청사에 따르면 보다 이태원로 22가 따르면 오늘 나을까? 바른 누리에 따르면 이것도 약간 좀 그렇고. 네, 삐까번쩍님 그가 사는 그 집 하셨습니다. 네, 자, 얼른 다음 난뉴스 한번 네. 살펴볼게요. 네, 아, 요새 자꾸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돼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답답하죠. 네, 5월 소비자 물가가 5.4%나 상승해서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네,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에서도 잠깐 언급을 네, 했는데 물가 얘기는 뭐 지금 빠지는 날이 없습니다. 네, 2008년 그 글로벌 세계 위기가 있었던 8월 이후에 13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인데요. 네. 4월에 4.8% 뛰어 올랐을 때 이때도 굉장하게 많이 많이 올랐다. 뛰었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0.6% 포인트나 더 뛴 거죠. 네, 뭐 석유가 이 가격 상승 견인한 모양새예요. 34.8%나 급등했고 네. 이렇게 보면 경유가 휘발유 값을 앞섰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경유가 46%, 휘발유가 27% 비싸졌습니다. 네. 또 먹거리 물가. 이 먹거리가 정말 많이 비싸졌는데 네. 농축수산물 4.2%, 특히 축산물이 12.1% 올랐고요. 국제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오늘도 잠깐 얘기할 건데 네. 돼지고기 가격이 특히 21%나 올랐고 수입 쇠고기도 28%나 그 사료비 때문이겠죠. 네, 네. 지금 그리고- 보면 네, 네. OOH님 다 죽게 생겼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데드크로스님은 5.4면 사실 소비자가나 식단가는 10% 이상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정말 주셨어요. 네, 요점을 맞아요. 잘 짚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재료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산업과 사업의 이제 고정비가 되는 에너지, 네. 전기가스, 수도 통틀어서 9.6%나 비싸졌기 때문에 정말 뭐 생활 전반의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밀가루와 식용유, 뭐 뉴스에서 여러 번 이제 다뤘지만 이런 재료비가 급등하면서 치킨값은 11%나 뛰는 등 외식 안 물가도 그래도 요즘 치킨값 쳤습니다. 비쌌는데 지금 보면 자 마중물님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고 집값 오르고 혈압 오르고 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떨어지는 건 내 아이의 성적뿐. 아이고 어떡하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성적이라서 올라야 되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사나님 장보기가 무섭다. 또 삐까 나나콘나님은 경유차를 모는데
기름값이 비싸서 더워도 에어컨을 아우, 안 큰일 켠다. 납니다. 차 안에서 네. 숨이 안 쉬어지실 것 같은데. 또 삐까뻔쩍님께서 10%덜 먹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게 이러기 또 그렇게 힘들죠. 되진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재료값이 10% 줄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5월에 이어서 6월에도 네.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목표가 있잖아요. 네. 이걸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당초 합니다. 정부가 2.2%로 봤었거든요. 올해 네. 물가 상승률을. 근데 뭐 지금 2배 가까이 될 것 같으니까 이달에 정부 경제정책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 네, 수정 네. 전망을 내놓을 거라고 하죠. 네. 아휴 참. 네, 낮에 눈에 띈 기사들 살펴봤고요. 8초 후에 이번 주 이아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프리데스크를 반짝반짝 빛내는 이선영 아나운서의 의식의 흐름 코너 이아이입니다.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이게 계획된 흐름이에요, 사실. 네. 네.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한번 계획 없이 해볼까요, 우리? 뭐 그것도 괜찮을 네, 것 괜찮을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럼 네. 엉망진창이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럴까요? 한번 저희가 재미는 또 있을 것 같아요. 호흡이 좋아서 네. 그닥 엉망진창이 안 되는 거 네, 아닐까요? 그럼 우리 그냥 그 준비한 거 말고 중간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막 얘기를 또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번 주 이 아이를 보시고 생각나는 뭐 이번 주에 이 아이와 관련된 뭐 기사라든가 본인의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의식의 흐름이니까요. 아무거나 네.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려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설탕과 관련된 주제. 이야기해보기에 앞서서 지영 선배는 설탕 이번 주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이번 주의 설탕은 아무래도 BTS의 슈가였죠. 진짜 뭐.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슈가로 지어가지고 슈가. 참 네. 슈가의 발언이 뭐 매체를 아주 뭐 휩쓸었죠. 뒤덮었잖아요. 네. 그 백악관에 초청돼서 뭐 한 사람씩 이렇게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슈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이거 틀리다와 다르다를 오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틀린 생각. 그건 다른 말이야. 그걸 틀린 말이야. 이렇게 우리도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있죠. 그것부터 조금 고쳐야 된다는 게 이 슈가의 말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전 세계인한테 좀 울림을 줬어요. 이 그렇죠. 얘기가. 네. 네, 네. 5명 그러니까 5명이 아니고 지금 큰일 날 발언이네요. 네. 7명이서 이제 번갈아 발언을 했는데도 이제 슈가의 발언이 이제 네. 가장 많이 언급이 됐고 사실 이 말 뭐 다름으로부터 평등이 시작된다 이거 네. 우리가 사실 되게 흔하게 하는 말인데 슈가가 하니까 이거 완전 명언이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내 생각과 얘 생각은 좀 틀려라는 그 말부터 조금씩 한번 그렇죠. 달라라고 바꿔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까니맛 똑까님이 까니맛 똑까 이거 굉장히 연식이 느껴지시는 까니맛 똑까는 알아요? 모르겠어요. 도끼로 이게 뭘까요? 이맛가는 알아요? 뭐 비사이로 막가 이런 건가요? 그렇죠. 도끼로 이맛가 깐데 똑까. 네. 까니맛 똑까가 이제 세 번째 아이인데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미라클님도 건강한 생각과 문화로 세계를 융합하는 BTS 분들 감사합니다라고 네. 전해주셨는데 이게 그 프레지던트 바이든이라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있어요. 네. 이 계정에도 이제 BTS 멤버들이 바이든 대통령과 이렇게 독대하는 사진이 올라왔거든요. 네. 잠깐 보실까요? 네. 이거 좀 CG 같지 멋져요. 않나요? 네. 미드에서나 보던 저 오벌룸에서 저렇게 만나다니 정말 그러게요. 멋지네요. 네. 정말 소름이 돋네요. 다시 한번 봐도. 네. 네.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 때문에 그러니까 소름이 돋았는데요. 말이에요. 네. 지금 뭐 저런 문화예술계 스포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평소보다 참 기분 좋게 시작은 했는데 자 본격적으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경제 얘기만 하면 음. 이게 좀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요즘엔 진짜 네, 네. 어쩔 수 없어요. BTS 슈가 요 얘기처럼 기분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지만 경제면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답답한 상황들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밀 최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 제한을 하면서 밀 가격이 올랐다. 네. 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이건 네. 몇 주 전의 뉴스인데요. 밀에 이어서 인도가 설탕까지 수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인도는 세계 설탕 생산 1위 국가이자 네. 수출로 치면 브라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기 때문에 전 세계 그 설탕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 제한 결정에 대한 움직임이
보이자 결정은 아직 한 것도 아닌데 네. 런던 이제 선물 시장에 설탕 가격이 1%가 오르고 또 인도 설탕 생산업체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설탕 가격이 올랐을까 이제 좀 들여다 보니까 그 브라질의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있었는데 네. 브라질은 설탕이 생산량을 왜 줄였을까? 그러니까 수출량을 왜 줄였을까를 들여다보니까 석유의 대체제가 바이오에탄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런 생물 원료로 기름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주 원료가 사탕수수래요. 근데 이 사탕수수가 설탕의 주 원료이기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의 주 원료를 가지고 기름이 부족해서 기름을 만들다 보니까 먹을 설탕의 수출량과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의 그 상승이 설탕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건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밀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미 밀과 곡물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네. 인도까지 이제 수출 제한을 되면서 그 더 요동을 치고 그럼 또 설탕에 밀에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얼핏 드는 생각은 빵집은 어떡하나요? 진짜 저도 네.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걱정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이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밀, 버터, 설탕 대부분 이제 수입해 오는 그렇죠. 원재료들에 의존해서 빵을 만드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관련된 모든 재료들이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가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빵을 파시는 분들은 사재기까지 재료를 네. 하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해요.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쟁으로 인해서 브라질이 뭐 대체 연료를 만들다 보니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설탕값에 영향을 일단 미쳤고 네. 또 빵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전쟁과 코로나 이후의 여파 때문에 이제 무역에 차질이 생기면서 작년 같은 달 대비 52.6%나 가격이 증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좀 밀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밀 수출 1위, 옥수수 6위, 보리 3위 수출국이고 우크라이나는 밀 5위, 옥수수 3위, 보리 2위, 뭐 해바라기유 1위 이렇게 네. 수출을 하는 국가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것들이 이제 사료에 쓰이는 밀을 만든 그걸 이제 수출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제 이 사료에 쓰는 밀이 수출 제한이 되다 보니 전체적인 이제 밀 수급에도 영향을 끼쳐서 네. 밀의 가격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또 제빵에 꼭 필요한 게 버터잖아요. 네. 이 버터는 생각해 보면 우리 이게 굉장히 유통이 중요하잖아요. 네네. 빨리빨리 옮겨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물류가 좀 정체가 되면서 최근 1년 새 버터값도 3배나 이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버터 뭐 도매가 상승률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만 보면 30%나 더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빵집을 운영하는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지금 뭐 설탕값 이렇죠, 밀값 이렇죠, 네. 버터값 이렇죠.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 앞으로 더 오르고 가격이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수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까봐 버터와 밀 등은 이제 보관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재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도 보시면 탄수화물을 끊어야겠다. 설탕 대신 꿀을 찍어 먹자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가뭄 때문에 그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어서 꿀값도 꿀도 귀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요즘 버리고해서 꿀이 비싸졌군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하잖아요. 네, 비가 안 그래서 오죠. 지금 채소값 상승도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뭐 2중 3중고가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설탕은 한 예일 뿐이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그 물류 대란, 그다음에 전쟁, 이거로 인한 자원 국수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모든 그 식재료, 원자재 이런 가격이 계속 뛰고 있어요. 네. 식료품 재료. 그래서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 치솟는데 또 그 식료품 재료도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또 요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심란해지네요. 심란합니다. 네. 지금 어떤 분께서 제임스 정님께서 우리가 아는 빵 과자엔 설탕이 아니라 옥수수당이 들어있다고 하셨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식재료를 수입에 굉장히 네.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설탕이 뭐 아니라 한두 옥수수 가지의 당이라도, 문제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물가를 대두도 뭐 수출 네. 제한을 한다고 하고 지금 뭐 큰일입니다. 물가 중에 식료품 값에 대한 네. 걱정은 좀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얘기는 큐시트 산책에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요. 그럼 다음 설탕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좀 이제 네. 가볍게 네. 돌아가 볼게요. 사실 설탕하면 맛은 있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건강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설탕을 먹으면 건강에 뭐 어떻게 나쁘다, 뭐 이거 비만율을 얼마나 증가시킨다, 뭐 또 심장에도 안 좋다. 네.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탕의 대체제로 단맛은 내지만 당 자체는 들어있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제로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혹시 지영은 선배는 제로 중에서 좀 즐겨 드시는 제가 식품이나 제로 중에서 음료가 즐겨 있나요? 먹는 것은 그 당 제로인 곤약 젤리가 있습니다. 아, 그때 한번 추천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곤약 네. 젤리 5kcal인데 이렇게 단맛을 내는 다른 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곤약으로 만든 네, 네. 젤리예요. 그래서 그게 단맛도 나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네. 밤에 너무 당이 땡기거나 배가 고플 때 아, 주로 먹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게 되게 네. 신기하네요. 이게 네. 실제로 당이 안 들어있는데도 좀 이렇게 포만감이 드는군요. 네, 곤약으로 만든 거니까. 아, 곤약에 네. 있는 칼로리 때문에 네네.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이 곤약은 거의 0칼로리인데 굉장히 배가 부르거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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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나봐요. 불어나니까. 아. 그래서 그 곤약 젤리를 저는 주로 먹습니다. 저는 탄산음료 무조건 제로를 먹거든요. 아.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가장 이거는 정말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눈을 생각한 게 부릅뜨면서 얘기하는. 이거 잘 만들었어. 토닉워터, 술에 타먹는 토닉워터가 네네. 요새 제로로 나와요. 아. 토닉워터가 사실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술을 먹으면 안 그래도 살이 찌는데 뭐 안주면 또 술 칼로리로 높은데 토닉워터까지 먹으면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토닉워터 제로는 너무 좋다. 음. 이거 근데 너무 아니, 특정 괜찮아요. 제품 유튜브니까 네, 이거 괜찮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네. 네. 곤약 젤리도 광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네. 최근 이제 5년간 제로 탄산음료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과거에 제로 음료 같은 경우에 탄산음료에 비해서 맛이 없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그 미묘한 맛 차이보다는 나는 건강한 걸 먹고 싶어라고 하는 MZ세대의 어떤 네. 소비 욕구가 반영이 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당하면 살찌는 영양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굳이 음료수 먹는데 칼로리 채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조금 더 뭐 당이 주는 건강의 유해성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로를 많이 먹는데요. 이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아스파탐, 스쿠랄로스 등 인공 감미료로 단맛을 내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당이랑 신체에 적용되는 이제 기전이 다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혈당을 올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어쨌든 직접 당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런 의학적인 정보도 널리 알려져 있죠. 근데 이게 실제로 당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단 게 들어왔다라는 그렇죠. 신호를 뇌에 줘서 네. 그러면 단 게 들어왔다는 신호가 있으면 단 걸 더 먹고 싶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영향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저희 MBC 기분 좋은 날 네. 요 생활정보 프로그램 봐도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꼭 반드시 제로가 무조건 건강에 좋다라는 결론을 내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물을 드십시오. 물. 저는 물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물을 한번 마시고 갈까요? 아이고 진짜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갔네요 방금은. 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또 건강 뭐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설탕을 꼭 먹고 싶다, 나는 단맛을 너무 네. 좋아해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될 소식을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그 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좋아하죠. 그 커피가 굉장히 대중적인 우리 음료잖아요. 네. 기호식품이라기에는 너무 전 국민이 먹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커피가 건강에 좋다 이런 뉴스는 많이 보셨을 많이 거예요. 나왔죠. 뭐 심장병에도 좋고 뭐 사망 위험도 낮추고 뭐 몇 잔 이상 마시면 좋다 이런 연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기서 조금 진전된 연구가 하나 더 나왔더라고요. 이 커피가 뭐 만성 간 질환, 암, 치매 위험을 낮춰주기 때문에 하루에 1.5잔에서 3.5잔까지의 적정량을 매일 마신다면 그렇지 네. 않은 사람들보다 이제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결과인데 네. 특이한 건 인스턴트 커피, 분쇄 커피, 디카페인 디카페인 커피, 커피 다 어떤 걸 먹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먹어도 건강해주는 그
그 이로운 점은 네. 똑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설탕을 너무 먹고 싶어하면 커피에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커피가 주는 이제 건강상 이득 때문에 약간 그 설탕에 똔똔이 대한 된다? 네, 설탕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고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커피 같은 커피 매니아 저 같은 커피 네. 매니아들한테 좀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네. 자, 정말 의식의 흐름 코너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선영 아나운서의 이아이였고요. 저희는 8초 후에 큐시트 산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큐시트 보겠습니다. 이제 2분 반 남았으니까 조금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네, 전해주시죠. 톱은 뭐 물가입니다. 지금 낮에 눈에 띈 뉴스로 저희가 5.4% 전해드렸잖아요. 이게 오늘 뉴스데스크 톱도 같은 소식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가 많이 뛰었다는 소식은 뭐 앞에도 제가 전해드렸고 일전에도 계속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리고 진짜 문제가 내년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내년에는 특히 소비자는 물론 이제 이 재료값 상승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전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황을 정확하게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은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이제 지겹다. 너무 많이 들었다. 이 물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정부가 어떤 대책 갖고 있는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대책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걸 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뉴스데스크 톱불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또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반갑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흘 연휴잖아요. 인천국제공항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고 합니다. 북적북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약 37,900여 명이었어요. 야, 많아졌네요.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6배 넘게 늘어난 규모라고 합니다. 이 외국인 입국자 격리가 없어진 나라도 많아졌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뭐 100명 넘는 단위의 외국인 관광객 단체 예약도 잇따르고 있어서요. 주요 관광지들도 주말과 연휴에는 좀 북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는 8일부터는요. 백신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내 외국인 모두 입국한 다음에 일주일간 격리 의무가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 편수, 야간 비행시간 제한 모두 없어집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인천국제공항 취재기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그곳 상황 어떤지 그 붐비는 분위기를 좀 실시간으로 현장감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얼른 볼까요? 네, 관측 이후 최악의 봄 가뭄 80평생 처음이다. 아,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지금 뭐 모내기철인데요. 모내기 못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비가 안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중부지방의 내린비를 봤더니 관측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5월 초까지만 해도 가뭄 지역이 경북 지역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뉴스데스크에서 이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얘기 직접 들어보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봄 가뭄이 심각해진 건지 그 원인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뉴스데스크 시청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이선영 아나운서는 다음 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